세상 이야기, 한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영국의 BBC 하면 영국의 공영방송입니다. 한국의 KBS 같은 방송인데요. 이 방송이 공중파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채널을 온라인 전용 방송으로 전환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BBC 중에서요. BBC는 방송 그 안에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뭐 KBS도 1, 2 뭐 이런 게 있듯이요. BBC는 이 청소년 시청자층을 주로 겨냥한 BBC3 채널이 그러니까 15일 밤에 마지막 TV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V로 방송을 하는 것을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16일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송 웹사이트 즉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을 보도록 온라인 방송을 만들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는 BBC 아이플레이어 즉 앱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겠죠. 유튜브, 소셜미디어 즉 SNS 등을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계 주요 방송사 가운데 기존 TV 채널을 순수한 온라인 방송으로 100% 바꾼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종이신문들요. 뭐 조선 동아부터 뭐 쭉 나오는데 중앙, 한겨레, 뭐 경향 전부 종말입니다. 꺼져가는 불들이 저렇게 힘을 행사한다고 보수니 진보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이신문들은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져서 조만간에는 종이신문들이 거의 대부분 문을 닫게 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송들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왜?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부터 온라인으로 할까요? 자, 청소년들이 BBC의 청소년 대상 방송을 부모하고 소파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보겠습니까? 부모는 드라마 보거나 뭐 스포츠 보거나 영화 보거나 하겠죠. 그럼 청소년은 지가 볼 수가 없습니다. TV 채널 끄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모하고 같이 앉아있기도 싫어하잖아요. 지방에 쏙 박혀가지고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보거나 안 그러면 모바일 폰으로 볼 겁니다. 즉 방송을 접근하거나 뉴스를 접근하는 이 수용자들의 디바이스, 기기가 한마디로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뭐 태블릿 PC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송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작년 11월에요. BBC 내부에서 결정된 거라는데요. 온라인 방송 전환에 따라서 이 채널에서 방송하는 시트콤, 드라마도 해모이네요. 이런 인기 프로들을 이제는 주문형 비디오로 VOD로 본다는 겁니다. 즉 돈을 얼마 내고 가입하든지 뭐 자격을 갖춰서 가입하면 이제 그 가입한 사람에 의해서만 누르면 처음부터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요. 방송 시간에만 볼 수 있거나 재방송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시간이든 내가 뭐 돈을 내든지 안 그러면 가입을 하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넷플릭스라는 거나 아마존 프라임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 방송 전용으로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 BBC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TV 채널인 BBC1하고 BBC2도 추후에 온라인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고 젊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중에 TV에 앉아서 화면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또 온라인 전용 방송을 하니까 526억 정도가 똑같은 내용을 방송하고도 전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꿈이 있다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10만 명이 보고 20만 명이 보게 된다면 요즘 한 3만 명까지 봅니다. 그때는 온라인 전용 방송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대적 대선은 바꿀 수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시작하기 전에 공화당은 누가 되느냐 했을 때
90%가 잭 부시가 후보가 될 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플로리다 주지사를 했죠. 또 자기 아버지는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 조지 허버트 부시 대통령으로 그 클린턴 이전에 레이건 사이에 4년을 또 대통령을 했죠. 클린턴한테 지는 바람에 연임에는 실패한 분입니다. 자, 집안에서 세 번째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아주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만두라 그러고 본인은 버티는데 이번에 뉴햄퍼스 경선에서 한 10%, 11%가 나왔죠. 두 자리를 그래도 하는 바람에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광고비로 도배를 했다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동생이 하도 헤매니까 이제 부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 동생을 도우려고 유세의 이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20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앞두고요. 15일 날 모습을 드러낸 모양인데요. 잭 부시 측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부시 전 대통령의 기세가 선거 전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난 뉴햄퍼스에서 그래도 한숨을 돌린 탈락 위기를 면한 잭 부시의 기세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0년 대선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이던 존 맥케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아버지인 조지 허버트 부시, 그러니까 잭 부시의 아버지 대통령도 이곳에서 2번 승리했다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미국으로 봐서는 남부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죠. 흑인들도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동생 지원 유세가 마냥 덕이 되는 게 아닌 게 미국을 이라크 전쟁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부시 전 대통령인데 당시에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MWD가 있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실제 없었죠. 그래서 9.11 테러 사태와 이라크 후세인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코너에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 지지자들도 개연 공연한 전쟁을 이라크 전쟁까지 일으켜가 아프간에서 수도 뺏으면 될 건데 지금 공화당이 계속 지금 대선에서 지고 있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아서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3일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조지 W 부시가 경선에 지원 유세한다는 소리를 듣고요. 큰 실수했다. 우리는 절대로 이라크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 지긋지긋하고 신물이 난다. 하면서 잭 부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조지 W 부시가 사람이 좀 어눌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소탈한 매력으로 남들한테 어필하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동생이 형보다 훨씬 지적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실수도 많고 연설도 잘 못하고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자격 미달인데 형은 너무 똑똑하지 않으면서 소탈하고 대중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먹혀든 겁니다. 솔직히 조지 W 부시의 지능으로 미국 대통령을 2번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캐릭터가 매력적이라는 거죠. 클린턴이 클린턴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듯이 미국 국민들이 저렇게 어눌하고 허술하면서도 한마디로 소박한 조지 W 부시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은 이 미국의 이 대선이 힐러리 도울로고 클린턴이 나왔는데 클린턴이 연설이 옛날같이 하나가 굉장히 지루해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 도우로 나왔다가 남편이요. 옛날엔 클린턴이 유세장을 휘저을 정도로 맹연설을 했는데 요즘은 늙어서 그런지 마누라가 하도 기가 세서 그동안 기가 죽어가 약후가 죽어가 그리 됐었는지 사람이 좀 얼이 빠졌더라는 거고 이제 조지 W 부시가 동생을 도우러 나왔는데 과거의 인간적인 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건지 동생을 돕다가 오히려 또 죄를 뿌리는 게 아닌지 이제 집안 싸움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미국에는 클린턴하고 부시 두 집안밖에 없냐 대통령이 먹는데 그런 앞으로 참 볼만합니다. 예, 요즘 이 북한 사태의 변수 속에서 덕을 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오후에 김현 전 현 의원이래요. 저는 이분이 뭐 죄를 크게
받았나 생각을 했더만 현 의원이네요. 김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여의도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대리기사 보고 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리기사가 언제 가냐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뭐 명함을 주면서 의원이다 하면서 시비가 걸렸고, 그러다가 대리기사가 강하게 항의하니까 이제 폭력 사태가 오고 갔죠. 근데 그 이후에 경동포에 그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의원이니까 편의를 제공하거나 한 게 아니냐 해서 갑질 논란으로 한동안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세월호 유가족위원회 간부로서 주먹을 휘두르고 한 분들 중에 김병건, 김영기 두 사람이 징역 8년에 8월에 집유 2년, 이용기는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끝났습니다. 뭐 집유와 벌금 100만 원으로 다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충돌의 발단 원인을 제공했다 해서 폭행의 시비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 아닌가 이렇게 비춰졌던 김현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가 없을 때 같으면 김현 무죄해서 종편이 하루 종일 떠들 건데요. 뭐 대통령 연설도 있고 북핵 위기 뭐 이래가 하도 시끄럽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신문에도 조그맣게 났고 그냥 썩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 재수 좋은 사람은 따로 있다 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 아마 그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출마를 하려고 할 거고, 이분 뭐 무죄 받았으니까 이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또 안 할 겁니다. 뭐 친노가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대처할지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우고서 김 의원이 명함 뺏으라 지시해서 싸움이 촉발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판사는 피해자 이 씨와 일부 목격자들이 해당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됐다고 진술하지만 각자 시점이 다르고 수사기관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오히려 대리운전기사 이 씨가 사건 직후 한 인터넷 카페에 남긴 사건 정황을 묘사한 글에는 그러한 발언은 물론한 김현 의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발언 기억은 조사 전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과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사후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명함 버스라는 발언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고 판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 씨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이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 위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 부분하고 대리기사의 업무방해 두 가지 부분에 다 무죄를 한 부분이죠. 저는 그렇다면 판사가 왜 이렇게 폭행인 사태가 벌어졌는가 일방적으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아니 쌍방이 때리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폭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명함을 뺏으라는 말 때문도 아니라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요, 사회적으로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에 비해서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대한민국 판사들 걱정스럽지만 이분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요, 국회의원 명함을 주면서 내 국회의원인데 니 가지 말고 기다려 한 것보다 더한 업무방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명함을 주고 가지 말고 있어 했는데 이 사람이요, 아이고 뭐 네가 국회의원이든 말든 나는 간다 어쩌라고 이렇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참, 대한민국은 뭐든지 다 용두삼입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리지도 않고요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